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까지는 유김의 기초 18강을 끝냈고요. 이번 시간부터는 유김의 이제 중급 과정, 지난 시간까지 천지반도가 무엇인지 말씀을 드렸죠. 이제부터는 천지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사가와 삼전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만든다는 표현을 쓸 수도 있고요. 유김에서는 조식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천지반도를 그리는 방법을 제가 지난 18강에서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이 천지반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다 가정하에 이것을 통해서 사과는 무엇이고 또 사과를 중심으로 해서 삼전은 어떻게 올리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중국 과정에서 강의를 할 겁니다. 이 천지반도와 사과삼전을 잘 그리고 이해를 해야 유김을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주 명식도 보면 요즘은 어플 때문에 보면 뭐 금방 알 수가 있지만 유김은 사실은 조금 더 복잡합니다. 이 사주 명식보다는 좀 더 복잡하기 때문에 이 명식을 사주처럼 이렇게 단순하게 그리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과정을 좀 잘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대체로 보면 이 과정에서 보면 포기를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저도 2004년도에 유김을 처음 알았고 200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사실 그때 저도 중간에 이 사가 삼전을 그리면서 거기서 한번 포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대다수 사람들이 한 번씩은 경험하고 겪고 넘어가야 될 과정이어서 일단 너무 그렇다고 해서 어렵게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잘 극복을 하셔야만이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제가 가급적이면 쉽고 또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게끔 말씀드릴 테니까 잘 보시고요. 또 한 가지는 유기문 사주 명리학을 공부하신 분이 훨씬 더 이해하기가 빠르고 유리하다 했습니다. 하지만 뭐 사주 명리학 잘한다 그랬어요. 그럼 유기물 잘하느냐? 이거는 또 다른 문제인데 하지만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사주 명리학을 공부하신 분은 유김을 같이 공부를 하셔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 이유를 유김을 공부하게 되면 아, 이래서 유김을 배워야 되는구나 아시게 됩니다. 그래서 사주에서 다 알 수 없는 일들을 유김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까지는 천지반도에서 유김의 정답 8문에 두 번째 과정을 했고요. 이제는 이제 세 번째 과정과 네 번째 과정 그게 사과입니다. 그리고 다섯, 여섯, 일곱 번째 과정이 삼전이고 그래서 이 사과 삼전 단계를 거쳐야만이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 과정에서 공부를 한 것이지만 천지반도가 무엇인지 한 번 더 복습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강의하는 것은 복습을 여러분들이 따로 하지 않아도 제 영상을 꾸준하게 보시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다른 영상들 보면 그 복습 과정 없이 그냥 계속해서 진도가 나가는 영상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되면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어쨌든 이런 명리학이라든지 역학 분야는 반복해서 복습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앞으로 꾸준하게 좀 많이 공부를 하시면서 보시고요. 또 한 가지는 어차피 이게 지금 일반 시청자나 구독자분들에게 오픈은 잠시 동안 하고 결국은 회원 위주로 해서 회원 가입하시는 분 위주로 해서 제가 영상을 올리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도 하루나 이틀 지나면 이 영상이 닫힙니다. 그래서 못 보게 돼요. 그래서 회원에 꼭 가입해서 봐주시되 프리미엄 회원에 가입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프리미엄 회원 가입하시면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제가 올려놓은 영상이 있기 때문에 같이 보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천지반도는 유김은 지반과 천반 그리고 둔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삼충구조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외에도 그 달이라는 것은 해와 달의 달이 아니라 뭐 1월달, 2월달, 3월달 뭐 아니면 그 달, 그 월장을 기준으로 해서 월장을 집안에 가시라는데 이 집안은 일단은 시간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천반은 월장을 나타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한 날, 그날의 일진을 보고, 그 다음에 시간을 보고, 그달의 월장을 시간 외에 가시를 하는데 이것을 월장가시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이것을 차례대로 만드는 게 천지반도입니다. 그리고 천지반도 이 월장을 가시하는 것을 두 번째 단계 직사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첫 번째는 집안. 집안은 숫자나 방위, 띠, 시간, 그리고 본명과 행년을 나타냅니다. 이 본명과 행년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건 나중에 거의 뭐 마지막 과정에서 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숫자나 방위, 숫자라는 것은 일단 자부터 시작해서 자가 1이고요. 축이 2가 되고 나중에 마지막 해가 12가 된다. 그리고 방위는 이사 갈 때 내가 어느 방위로 이사를 하면 좋을까요? 아니면 어디가 나한테 길방일까요? 이런 건 물어볼 때 필요합니다. 그리고 띠는 이 사람이 무슨 띠인지 이것도 나중에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본명, 행년 이렇게 하는데 뭐 띠하고 본명하고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점을 친 시간, 사건이 발생한 시간을 나타냅니다. 천반은 하늘의 기운이 월장을 시간 외에 가시하는 건데 이 천반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기의 흐름, 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이지 않는 기운이에요. 그래서 무생무치하고 천반은 변하고 지반은 변하지 않는다. 지반은 고정됐다. 천반은 그렇지만 월장이 매달 다르기 때문에 변한다. 둔간은 숨어있는 기운을 나타내는데 숨어있는 기운이 뭐냐? 이게 숨어있는 게 보이지 않는 뭔가 우리가 어떤 일이 발생을 했을 때 생각지도 못한 보이지 않는 뭔가 보이지 않는 기운에서 안 좋은 기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기륭을 판단할 때 겉으로 드러나는 기륭도 있지만 드러나지 않는 기륭도 있다. 그것이 둔간이 나타낸다. 그래서 이 둔간은 육식갑자의 순에 따라서 결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용어를 몇 가지 공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강의는 이렇게 컴퓨터를 쳐서 텍스트 파일로 해서 이렇게 보기 편하게 하는 그러니까 교재 같은 거죠. 책처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하는 방식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또 설명이 칠판에 쓰면서 설명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칠판에 판서를 하면서 하는 두 가지 이원화시켜서 공부를 한다는 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뭐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긴 있겠지만 저처럼 이렇게 두 가지를 병행을 하면서 자세하게 이렇게 하시는 선생님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제가 다른 영상들도 봤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기에는 제가 하는 방식이 훨씬 더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보실 때 이해가 빨리 되실 거예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사무실에 와서 강의를 배우면 비용이 훨씬 더 비쌉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옛날에 여러 사람 가르쳤는데 1대 다로 가르쳐다가 요즘엔 최근에는 배우는 사람들 생각을 해서 제가 힘들어도 거의 뭐 1대1, 1대2 이런 식으로 아주 적은 인원을 가지고 가르치기 때문에 거의 개인 교습 형태로 가르친다. 그리고 저는 사주 명리, 풍수도 하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아울러서 같이 배울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저한테 배우는 게 유리하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정시는 점시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점을 정단한다 이렇게 해서 표현할 때 그 점시라고도 하고 정시라고도 하는데 첫 번째 어떤 사건이 일어난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복문이라고도 하고 유금의 첫 번째 관문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리고 레정, 온 사정 까닭을 알 수가 있고요. 일간을 생비제하면 길하다고 보고 시간이 일간을 극설공망을 하면 나쁘다고 본다. 이거 기초과정에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일간은 정단일 어떤 날 예를 들어 갑자일이다 그러면 갑을 일간이라고 하고요. 무진일이다 그러면 무를 일간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주를 공부하신 분은 금방 알죠. 하지만 이 일간을 차용한 게 유김에서 이제 사주에서 일간을 차용했는데 유김에서 나온 거예요. 유김은 원래부터 일간 중심으로 해서 봤어요.
그리고 일간은 무엇을 나타내냐면 점을 치거나 물어본 사람, 당사자, 문의한 사람, 이런 사람을 일간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체가 되는 겁니다. 주체. 그래서 유김에서는 이것은 일간, 일과를 외사문이라고도 합니다. 일진은 그날의 일진의 진이죠. 그래서 갑진일이다 그러면 진이 일지가 되는 거고, 갑자일이다 그러면 자가 일지가 되는 건데 목적사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난 그 목적이 뭐냐? 그리고 상대방입니다. 일간이 나면 상대방이 있어야 되잖아요. 상대방이라고 하고 삼가를 주로 이야기하는데 내사문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배울 게 외사문, 내사문 이것을 배울 거예요. 그리고 사과, 사과라는 것은 삼전의 아래에 있는 네 개의 과, 즉 일과부터 사과를 나타내는데 어떻게 보면 사주명리를 따지면 연월일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월일시. 그래서 사과라고 합니다. 네 가지가 있는데 사과라는 것은 어떤 일이 벌어진 상태, 현재 어떤 상태냐. 사주로 말하면 사주팔자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격은 또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런 것을 나타냅니다. 삼전은 사과를 바탕으로 해서 올리는 건데 만드는 건데 극하고 적하고 극이라는 것은 위에서 아래를 극하는 거, 적이라는 것은 아래에서 위를 극하는 건데 사주에서는 계두 절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천간에서 지지 극하면 계두라고 하고 지지에서 천간을 극하면 절각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유김은 상극하, 하적상이라고 합니다. 위에서 아래를 극하면 상극하, 상극하. 아래에서 위를 극하면 하적상, 하극상이 아니고 하적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작성되는 건데 초전, 중전, 말전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사주로 말을 하면 대운이나 세운, 운의 흐름. 그러니까 사과라는 것은 어떤 상태인데 이 상태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이냐. 이것은 삼전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일간상신과 일지상신이 있는데 일간은 갑자일이면 갑이 일간이라고 했잖아요. 그 일간 위에 있는 상신을 나타내는데 주로 월장을 나타냅니다. 월장. 그래서 사가 중 일간 위에 있는 지지를 말을 한다. 이걸 공부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간상신. 그리고 일지상신은 제3과 일지 위에 있는 상신을 말을 하는데 이것을 일지상신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일간상신, 일지상신. 이 외에도 뭐 기궁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궁도 또 중요하기 때문에 기궁은 따로 시간을 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천지반도와 사가 삼전도가 있습니다. 일단 오른쪽은 천지반도만 나타낸 것이고 왼쪽의 어플은 천지반도 포함 사가 삼전을 같이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두 가지를 병행을 할 건데 글씨가 좀 잘 안 보일 때는 이렇게 제가 번거롭고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오른쪽처럼 이렇게 그리고요. 왼쪽에 있는 것은 제가 사용하는 어플입니다. 요즘 어플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플을 보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뭐 해석이라고도 하고 통변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 지금 천지반도를 그릴 때 일단 월장을 가시를 하고 월장 가시한 다음에 12천장을 순포시키는 이런 것을 공부를 했죠. 그래서 12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그리고 나서 이 12천장은 일단 기인부터 시작해서 등사, 주작, 육합 이렇게 되는데 이 순서 12개를 다 순서대로 암기를 해야 된다. 귀사, 주합, 구청, 공백, 상연, 후. 그렇지만 이게 역행하는 게 있고 순행하는 게 있는데 여기 오른쪽 표를 보시면 집안 해자축 인묘진 위에 기인이 있을 때는 시계 방향으로 순행을 하고 사오미 신유술 위에 있을 때는 역행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린다 했죠. 여러분들이 또 복습을 못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제가 이렇게 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기인을 중심으로 해서 낮점을 쳤을 때는 일단 천반 왼쪽에 표시를 하고 지금 이것처럼 개묘일체기 이국 오른쪽에 귀인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오른쪽에 표시된 것은 밤점을 이렇게 표시를 한다는 점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주로 밤점은 어떻게 구분하고 낮점은 어떻게 구분하느냐?
시간이 아침 묘시부터 신시, 낮, 오후 신시 사이는 주로 낮점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유시부터 새벽 인시까지 어떤 사건이 발생을 하면 이걸 밤점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일몰과 일중, 계절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일몰, 일출, 일중 이것을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보고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대체로 이렇게 어플에 나와 있기 때문에 물론 본인이 직접 따져봐야 될 때도 있고요. 또 날씨가 엄청 흐려갖고 뭐 비가 와 흐릴 때 그때는 밤점으로 보기도 하고, 또 차객법이라고 있는데 차객법이는 여러 사람이 왔을 때 똑같은 시간에 온다고 하더라도 시간을 다르게 씁니다. 이것은 차객법은 쌍둥이 사주 볼 때도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차객법을 쓸 때 비록 다음 차객법을 쓸 때 낮 시간이면 또 낮을 고려를 하고, 밤에 왔을 때는 비록 낮점이 나와도 밤을 고려한다 이런 게 있는데 이건 나중에 할 겁니다. 이런 것도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여러 개의 과전도가 나오는데 과전이 유김은 이제 구중 10가채라 그래서 10개의 큰 과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12개씩 국이 있어서 총 720개의 국, 720개의 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그 날짜별로 또 월장별로 이렇게 다른데, 그래서 전반적으로 여기 국이 결정되는데, 앞으로 지금 보시기에는 이 숫자가 여러분들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걸 어떻게 보는 건지 헷갈릴 수 있지만 이 그림에, 이 어플과 가전도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자, 여기 오른쪽 보시면 갑신일날 제9국, 기해년, 병인, 월, 갑신일, 임신시, 시간은 갑신일날 신시에 어떤 사건이 발생을 한 거예요. 월장은 자월장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왼쪽 보면 이거 어플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갑신일 제9국 2019년 2월 16일 날 신시에 어떤 사건이 발생한 거다. 그러면 이 사건이 어떻게 작용을 하는 거냐. 질문에 따라 달라요. 점이라는 것은 질문에 따라서 완전 다르게 되는데, 사주는 이 질문에 따라 다르기보다는 그 사주팔자 결정된 원국, 대운에 따라서 그대로 적용하면 되지만, 유김은 질문이라도 질문에 따라서 흉장이 떠도 길한 일로 바뀔 수가 있고요. 길한 거라고 하더라도 흉한 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점은 원래 그런 건데, 그래서 그런 것도 다 공부하게 될 겁니다. 여기 하나하나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천지반도 17강에서 그리면서 이걸 보면서 왼쪽을 보면 사가 삼전이고 오른쪽 천지반도가 있는데, 이 오른쪽에 천지반도를 토대로 해서 이렇게 4개의 과, 사과가 결정되고, 이 사과가 결정되면 이제 삼전, 초전, 중전, 말전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먼저 천지반도를 그리고, 천지반도가 그려지면 사과가 결정됩니다. 그러면 사과가 결정되면 발음이 사과라고 할 때도 있고 사과라고 할 때도 있는데, 강조를 하다 보면 과로 발음될 수는 있어요. 그것을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사과가 있는데, 사과라고 하면 좀 먹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하네요. 그래서 사과라고 하겠습니다. 사과가 있는데, 이 사과를 결정되면 지금 일과가 보면 개, 맨 아래 집안에 개가 있고요. 삼가에 묘가 있는데, 아까 일간 말씀드렸죠. 일간이 개고, 그 다음 묘는 일지, 일진이 되는 거죠. 진도 되지만 지라고 하죠. 그래서 개묘일날 발생한 사건인데, 바로 개 위에 자가 있잖아요. 그것을 일간상신이라고 하고, 제3과 묘 위에 인이 있는데 이것을 일지상신이라고 한다. 자, 이해가 가십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사과 삼전, 그 용어를 말씀드릴 때, 자, 보도록 할게요. 이것은 오른쪽에 보면 개묘일날 자시 해월장에 관계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일과 집안에 보면 개가 적혀 있고요. 그리고 삼과에 일진 묘가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일과는 일간을 적고 삼과는 이렇게 일지를 적는 겁니다. 그 위에 자수는 일간 상신이라고 하고, 상신 위에 있는 신이다. 그리고 삼가에 보면 인목이 있는데 이것은 일지상신이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1, 2가를 합쳐서 외사문이라고 하고 3, 4가를 합쳐서 내사문이라고 한다. 이 외사문 6임의 정단 8문의 세 번째 단계고 그리고 제3가, 4가, 내사문은 네 번째 단계예요. 그래서 3, 4가는 같이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초전, 중전, 말전이 있는데 초전은 발단문, 중전은 이영문, 말전은 귀결문, 귀체문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가와 삼전이 결정된다. 그러면 이 사가와 삼전이 결정됐을 때 질문에 따라서 이것을 판단하는 게 6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으로 제가 보여드리는 이 어플 이것을 처음에는 지금 글씨가 여러 가지 한자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복잡하기 때문에 한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지난번 기초과정에서 말씀드린 거 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 하셨다고 하면 이 내용을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왼쪽에 보면 천지반도와 사가삼전도가 있고요. 오른쪽 보면 이제 사가삼전도만 제가 크게 확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이것은 갑신일날 발생한 거예요. 왼쪽에 보면 갑신일날 발생한 거죠. 기해년, 병인월, 갑신일, 임신시 그러니까 신시에 발생했기 때문에 이게 낮의 친점이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일가 보면 일가 집안에 이게 집안이고 여기가 천반이고 여기가 둔간이에요. 맨 밑에가 집안 그리고 천반 둔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가는 갑을 쓰고 그리고 삼가는 일지 신을 적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갑 위에 있는 오화는 일간상신 그리고 신우의 자수는 일지상신.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할 겁니다. 너무 많은 거 하면 힘들고 어려우실 테니까 일단 여기까지 공부를 하고요. 이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또 개별적으로 이게 이렇게 공부를 해도 제가 유튜브라든지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린 건 한계가 있어서 개별적으로 공부를 원하신 분은 저한테 따로 전화를 주셔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학습을 배우시면 훨씬 더 좋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